정말. 급급하네. 네. 저는 또 딱 어제 그 삼척 쪽으로 방송 촬영 때문에 갔다 왔어요. 네.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산이 앞에가 딱 분명히 나무로 막혀 있어야 될 배경이 뻥 뚫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다 타서 없어요. 나무가 없었어요. 산 하나가 다 없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머.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아니 지금 봄이니까 사실 굉장히 산뜻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푸르름이 쭉 연결돼도 가다가 갑자기 다 허여멀건하게. 네, 어머나, 너무 직접 안타깝더라고요. 보셨군요. 너무 어우, 안타깝다. 완전히 가서 보면은 다 날라갔구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산불이 지금 지난 지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는데요. 진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탄 게 문제죠. 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산불이 났고 실제 면적도 약 뭐 열흘 동안 25,000 헥타르를 네. 태워서 서울 면적의 뭐 3분의 1 이렇게 넓은 면적을 태웠다고 하는데 서울의 산불. 와. 실제로 이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도 불을 끈 거는 사람이 아니고 비가 내렸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왜 이렇게 났다 하면은 한 번에 엄청 커져서 이게 제압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는 건가요? 왜? 계속 얘기했던 게 바람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캠프 같은 거 가시면 그 나무 장작 피울 때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적당히 잘 불고 세게 불어오니까 불이 훨훨 더 잘 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불은 이제 언제든지 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실수로 낼 수도 있고 네. 뭐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전보다 상황이 달라진 거는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가물어지고 있는데요. 아, 가뭄. 네, 그리고 나무나 땅들이 바싹 마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불이 붙으면 굉장히 잘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동해안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약 10년당 0.4도 기온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10년당 12.6mm 이렇게 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강수량은 줄어든다는 거는 땅이 이제 촉촉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10년간 겨울철 강수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최근 들어 겨울에 뭐 눈이 별로 안 온다. 눈 많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예전에 들어보셨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집 앞에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이 눈덩이 굴려가던 기억들이 있는데 눈사람 만들고. 요즘 겨울 눈은 그냥 쌓일만 하면 없어지고 별로 오지도 않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땐 말이죠. 예. 아 라떼입니까? 겨울철이면 저수지 냇가 다 얼고 눈이 냇가. 푹 쌓이고 네. 거기를 다 쓸어가지고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어요. 아이스링크. 우리 시골에서는 그리고 눈 오면 학교 가는 길이 막 눈이 막 푹푹 들어가가지고 너무 학교 재밌네요. 안 가고 싶어하고 막 땡땡이 치고 그때는 고생 많으셨지. 이제 집신 신고 다니려면은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고생하셨을 거야. 밤에 조심했어야 도시락이고. 돼. 호환이 그때 많고 그래서. 아니 근데 정말 작년엔 특히 유독 더 눈이 안 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기상, 뭐 이상 기후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일정한 경향성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애는 또 갑자기 더 많이 오고 뭐 갑자기 덜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부터 내린 폭설로 수도권 퇴근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에 가는데 3시간 넘게 걸렸다. 차를 길에 두고 갔다. 도로가 마비되면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산불은 진짜 주로 봄에 발생했거든요. 보통 봄이 건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 보면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도 봄이라고 하기에는 꽤 이른 시간이죠. 거의 늦겨울, 3월 초에 굉장히 큰 불이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이제 1, 2월에 발생한 산불도 20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산불이 겨울에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불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뭔가 흐름이 달라졌네요.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산불이 발생한 건수죠, 횟수. 그리고 노란색은 이 산불이 났을 때 탄 면적인데요. 산불이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넓게 타고 있죠. 면적이 더 많이 타고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20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건수는 비슷하지만 노란색
그 면적을 보면 더 많이 탄 것을 볼 수 있죠. 와. 거의 2배네요, 진짜 2배. 17년 대비. 확실히 피해가 커졌다는 게 엄청나게 확 와닿네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왜 하필 2019년에만 저렇게 불들이 좀 더 많이 심하게 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실제 이 건조 특보일수를 보시면 2019년과 2020년 평균 월동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조 특보일수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도 더 넓게,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지구에다 로션을 좀 발라주든지 해야지 이거. 아, 너무 건조하네. 아이고. 아니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좀 초반에 미리 좀 드리자면은 나사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계신 분들 뭐 쏴갖고 비 오게 하고 막 이런 거 만들지 않나요? 인공강우. 네네네. 아 있어요 인공강우 지금 돼요? 그거 중국에서 좀 하지 않나요? 인공강우는 진짜 실존하는 기술이고 지금 중국에서 뭐 올림픽 때 한번 시도를 해서 날씨를 맑게 하고 그런 시도를 했었죠 실제로. 네. 그리고 그런 거 안 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상청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번 테스트는 했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비를 뿌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연을 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상할 수 없는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기 나비 때문에 효과가. 충분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라서. 쌤, 근데 이렇게까지 건조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온난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런 건조화의 모든 원인은 온도의 영향, 온도의 변화, 네. 뭐 강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 변화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보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시작됐구나.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라고 묻는 건데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기후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 속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네, 이미 시작되었어. 시작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후 변화, 온난화 때문에 계속 전 지구적으로 가물어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주변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영화다, 영화. 컴퓨터 CG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볼 때마다 막 화성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입고? The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Climate change is real. If you are in denial. 아, 저 진짜 어떻게 그냥. 어떡해? 야, 아니 진짜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 이게 현실이라는 게 진짜. 그래픽보다 더 정말 적나라. 아니, 더 무서운 게 저게 인간이 못 끝나는. 이게 더 무섭잖아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러고 있다면. 방법이 없지 저거 뭐. 네, 그렇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미국에 네. 있을 때도 뭐 불이 많이 나던 지역인데 최근에 보시면 훨씬 더 넓은 면적에서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다 대박. 빨갛네요, 왼쪽이. 무슨 일이야? 그 2020년 어거스트 저 컴플렉스 산불 같은 경우에 103만 에이커로 서울의 한 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면적이. 서울 6배. 서울의 6배. This fire is not contained, and so, what would I tell my loved one? It could be potentially weeks. 어떡하노. 전화구나. 선생님, 그런데 미국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네네. 저 지금 미국 서부가 저렇게 산불이 동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네네. 실제로 미국 남서부 지역은 지금 계속 가뭄이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22년에 그 네이처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 지난 120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합니다. 야. 1200년이요? 네네, 그러네요. 와. 결국은 이제 캘리포니아나 우리나라랑 다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건조해지는 그런 특징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이 굉장히 세게 났던 거고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매해 저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담배꽁초를 조심하라든지 이런 어떤 소방 시설을 더 준비하든지 네. 이럴 텐데 매해 저렇게 큰 불이 나는 거를 못 막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불이 계속 날 걸 아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물,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잘 관리해서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어요, 여기는. 물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아까 과거에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오래 지어왔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걸 만들 때 엄청 물을 많이 펌핑했어요. 와, 물이 모자라서 불을 못 끄는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수가 고갈된 그 지하수 수위의 변화가 하늘 위에 인공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지하 수위가 내려와 있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수분 오렌지. 가득한 오렌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만나볼 수 없게 됐나요? 인간이 미안해. 지구야, 인간이 미안해. 김민상 씨 너무 많이 드셨어요. 민상 씨가 문제였네요. 김민상 씨. 아몬드 다이어트 한다고 한 번에 한 주먹씩 먹었어요. 죄송해요. 볼리옵니다. 이렇게 저희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말씀하셨는데 호주도 정말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주도 굉장히 심각했죠. 이제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 저기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불이 연기가 퍼져 나오고 호주에서 난 산불의 연기가 뭐 미국, 유럽 이런 데까지 포착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불이 크게 났던 거죠. 몇 개월이었죠, 그게? 깨월 막 가고. 그때 아마 2019년 9월부터 다음에 9월에서 2월인가까지 한 것 같아. 불이 났을 거예요. 아이고, 반년을 거의. 산불이.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불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호주의 날씨가 그 인도양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과는 다른 또 특별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인도양 지금 저기 있는 바다 네네, 맞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죠. 네네네. 이때 보인 패턴이 아프리카 쪽은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올라가고 네. 호주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는 조금 낮은 이런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상이변이 쌍극자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런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서 온도차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쪽에서는 물이 뜨거워지면 물이 증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비구름이 잘 생성돼요. 그러면 강우량이 늘어나고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쪽에서는 반대로 강우량이 줄어드는 가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이제 동부 국가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같은 것이 나타나고 호주 지역에서는 이제 가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강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쌍극자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주에도 더 강한 산불이 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물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쌍극자 현상이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프리카 쪽에 비가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아프리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사막이랑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옥해지고 농사 좋아지는 지을 거 수 아니에요? 있고. 아프리카 자체는?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비옥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홍수 나는 거예요. 오히려 홍수. 왜냐면 토양이 이게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싹 쓸려가는 인간이 오히려 미안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가 안 되는구나. 안 네. 되는구나.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대형 산불이 실제로 제가 기후변화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기후변화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봤을 때 사실 산불은 기후변화의 결과면서 또 원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산불을 보시면 이제 나무가 타고 있잖아요. 나무는 우리 지구상에서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탄소를 흡수해주는 유일한 흡수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흡수원은 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흡수하나요? 거꾸로 또 내보내는구나. 네, 그렇죠. 타면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탄소 덩어리인 나무가 탔기 때문에 흡수는 못할 망정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돼서 이제 공기 중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결국 산불이 나게 되면 이 산불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다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탄소를. 그러면 더 지구 온난화가 더 네. 심해지니까 더 건조해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나면 아까 갔다 오셨다니까 네. 그 땅 색깔이 어떤가요? 약간
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거의 수덩이처럼.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다 탔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변한 거예요. 숲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타지 않았다면 이제 푸르푸르 새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정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을 더 많이 흡수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북극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게 춥잖아요. 네네. 그 추운 이유는 그 하얀색 얼음이 반사를 많이 해서. 근데 검정색은 반대로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기온이 더 올라가죠. 어머, 그렇구나.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네요. 싹 다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와, 계속해서 빈속이네. 계속 되돌이표처럼 이렇게 계속 도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와, 불이 이거 어떡해. 꺼졌지만 실제로 네. 불이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그런 나쁜 영향들은 전혀 꺼지지 않은 거죠. 눈 꺼졌지만 아직 꺼진 게 아니에요. 피하는 일이 진짜 많았네요. 쌤 제가 어디서 봤던 건데 기후 변화에 가장 무서운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네, 걸 맞습니다. 봤거든요. 자연계는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많아요. 모든 걸 정확히 예측해서 이들이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미래에는 이 산불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는 미래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산불이 나면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 강력한 기후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쌤 기후 변화가 더 강력해지면 더 건조해지고 산불은 더 커지고 그렇지. 점점점. 그럼 더 기후 변화 강력해지고 그럼 산불은 더 커지고 그럼 앞으로는 저런 대형 산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살려주세요. 아직 유민상 씨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결혼도 살려주세요. 해야 되고 제가 아직 장가 못 데이트도 해야 갔습니다. 되고. 결혼도 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후변화 예측 결과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 오후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북 분위와 강원도 양구의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는 1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뉴욕 홍수.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남미 칠레는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최악의 있습니다. 한파가 덮친 미국 남부에서는 식수에 식량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진짜 심하구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재난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Climate change is happening now, and the damage is happening now. People notice extremes, and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the risk or probability of certain types of extreme weather events. 폭우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재난이다. 지구멸망 영화 예고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무섭네 이거. 진짜. 그래도 그동안 정말 손색이 없죠. 지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끝까지 지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엔드 클로징 영상인가요? 예전에는 사실은 어디 지역에서 무슨 재난이 나타났다 그래도 잠깐 그렇게 하고 그 국지적으로 재난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뉴스 보면 여기에 홍수가 나면 저기는 가뭄이 있고 여기는 또 뭐 무덥다 그러면 여기는 혹한이 오고 이게 극단적인 어떤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가습기 방에 물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방에 틀어놓고 자면 아침 되면 물이 없죠. 네.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기 중에 하고 우리가 내가 마셨겠죠. 마셨어. 네, 맞아요. 그 공기는 어디론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밖으로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가물어지는 지역에서 사라진 물은 어디론가 가서 비가 돼서 뿌려지는 거죠. 얘네는 형태만 바뀌는 거지 계속 그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서 돌다가 네. 다른 지역에서 푹 하고 폭우를 내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한쪽에서는 감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너무 넘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각하지. 잘못했습니다. 다 한가야 미안해. 인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게요. 산불이나 홍수 소식은 예전에도 들었지만
최근까지는 사실은 기후 변화로까지는 생각을 연결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산불이 나면 산불이다. 네. 불이면 불이다. 아니면 물 날리면 물 날리다. 이렇게만 받아들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밸런스가 지금 바다도 그렇고 뭐 산도 그렇고 뭐 생태계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1월 달에 어디 뭐 등산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꽃 피어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봄이 왔나 보다. 걔네는 굉장히 지금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 10년 후에 거기 갔을 때 그 꽃은 아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들 이렇게 물이 좀 줄어들고 건조해지고 이런다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도시에서 느끼는 약간 그런 건조함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약간. 네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도시 사막화라는 거예요. 도시 도시 사막화? 그냥 사막화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사막화 된다고. 그렇죠. 뭐 고비 사막, 뭐 몽골의 사막. 그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예요.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한 그런 느낌. 이런 더운 거. 자,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가던 집에 가습기 설치 안 하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근데 그런가 사실 보다. 목 쓰는 유나 씨는 요즘에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서울에서 활동할 때 좀 막 건조한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가습기 틀어도 이번 겨울은 정말 습도가 많이 안 올라가고 이번 겨울에 저희 집은 18도, 19도 이랬었어요. 습도가. 그거 올리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보일러까지 떼니까 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서울이 얼마나 건조해진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만든 건조 지수라는 건데 얼마나 건조하냐, 습유나 이런 걸 나타내는데 서울 자, 건조해졌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계속 파란색으로 커지는 부분은 습유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촉촉해지는 거군요. 예, 촉촉해지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 보면 2000년 이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건조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성이 서울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요.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 자, 이런 것처럼 건조와 경향이 보시다시피 이제 주변 지역인 뭐 춘천이나 이천 이런 데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음해값이 크게 보이고 있죠, 지금. 거의 피멍든 수준이에요. 네. 굉장히 까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숫자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값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 훨씬 더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도시가 물 부족 현상이다 이런 건가요? 도시는 그럼 왜 더운 건가요? 뭐 차이가 있긴 도시는 하지만. 아스팔트가 있으면 열을 그대로 흡수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아스팔트가 없는 지역보다 더워질 수밖에 없죠, 간단히.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햇빛이 들어와도 아스팔트가 많은 도시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쌤 아까 색깔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스팔트를 하얀색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아스팔트를 흰색으로 반사할 수 있게. 유나 씨 지금 머리 색깔처럼 옷 색깔처럼. 흰색 페인트를 다 칠해요? 길거리를? 네, 그게 이제 당장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공학적, 기술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 보자. 이게 이제 기후공학이라는 기술인데 말 그대로 미국에서 지붕을 전부 하얗게 칠해가지고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 위로 날아가는 파일럿이나 헬기 조종사들이 눈이 부시고 그다음에 미관상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무슨 정신병원이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석천 형님이 약간 지구 환경에 도움을 주고 계셨던 거네요. 저도 그 생각을 제가 예. 좀 시원하신가요? 이렇게 반사가 되면? 더워요, 저는 여름에 덥고 겨울엔 더 춥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수액처럼 해가지고 물 꽂아놓고 그게 예전에는 사진으로 보고 뭐 어디 TV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시 사막화라고 했잖아요.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네. 도시 사막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한테. 우리는 사람은 물 사서 먹으면 되죠. 나무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달아주는 거죠. 야, 이렇게 더워지면 나중에 서울 가로수가 뭐 선인장 심어져 있고 그러겠네. 그렇죠. 우리도 LA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냥 어느 날 영화같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 영화 옛날에 매드맥스 아시죠?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예전에는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면 뭐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그 빙하 타고 이러고 있어서 그 위기다. 뭐 이렇게 살려주세요. 뭐 그런 거를 TV로 봤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내 위기가 문제가 오는 것 됐어요. 같아요. 우리가 빙하에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갈 데가 없어지는. 맞네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2002년에 이제 대학원 처음 들어서 석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기후변화를 공부할 때는 북극곰이 위험하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빙하가 녹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후진국에서 발생하니까 이런 기후변화는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똑같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이런 어느 정도 괜찮은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대응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럼 이제 선진국도 재난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였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탄소 중립 하는 게 이거 낮춘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네. 기온 온도들 이거. 파리 기후 협약. 자,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 파리 기후협약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책임을 설명드리는 지셔야지. 것보다 자막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더욱더 예. 사실 그런 거는 슈카 씨가 네, 전문 맞아요. 아닙니까? 슈카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요. 내용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탄소 네. 중립, 뭐 파리 기후 협약. 그런 탄소 중립 저희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그 자막으로 아니 읽으세요. 좀 해주세요. 탄소를 더 이상 많이 배출할 경우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은 또 어떤 식으로 갈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어떻게 흡수하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수를 낮춰서 그게 다 같이 대응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배출을 할 만큼 다 흡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론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네, 배출하고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 아마 보셨을 텐데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거기 섬에 있는 그 온실가스 측정값을 많이 보여줘요. 거기 혹시 마카다미아 나오는 곳 아닙니까? 땅콩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긴가? 기후학자 모시면 또 마카다미아 그 땅콩 얘기라고 그러세요. 본인도 좋아하는. 그 마우나로아에서. 네, 마우나로아 섬에 그 이제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측정하기 시작했죠. 지구 공기 속에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있을지 측정을 하기 시작했죠. 오래됐구나.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그래프 하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가 온실가스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마우나로아든 중국이든 네. 북극이든 남극이든.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전 지구 많은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다 이산화탄소의 값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2022년 3월 30일 얼마 전이죠. 하와이 마우나로아에 측정한 값이 412ppm이에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보면 지금 어떻죠? 443 ppm. 높아요. 30ppm 정도가 더 높아요. 이 30ppm은 예. 서울에서 배출을 하고 서울이 흡수하는 못하는 애들이 공기 중에 남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얼핏 보면 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진이 더 사실 숫자가 30이면 크진 않지만 실제로 30ppm이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기 양양이나 강릉 같은 그런 네. 휴양지 반대로 여기 인천에 있는 공단, 시와의 공단 이런 거 떠올리시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 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 뭐 탄소 제로를 한다 그랬을 때 서울을 하와이처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대기질을? 서울의 공기가 하와이처럼 되고 서울뿐만 아니라 북경, 뭐 뉴욕, 동경 이런 모든 배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곳과 같은 숫자를 보이면 지구는 탄소 중립이 됩니다. 차이가 없어지면. 그렇죠. 그럼 마우나로아에 가면 여기에서 막 저 앞에 있는 2km 앞에 것도 다 보이고 그러나요? 시야가 탁 트여서? 그 시야는 상관없어요. 이게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하고 큰 문제예요. 다르네.
정확히 보신 거예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럴 수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산화탄소가 색깔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소는 안 보이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한 번 배출하면 적어도 한 200년은 살아요. 200년이요? 네. 공기 속에 200년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반영구네. 엄청 오래 가네. 그렇죠. 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탄소 제로, 네. 서울에 오늘부터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배출을 안 하더라도 어제 나온 이산화탄소가 199년, 364일 앞으로 존재하는 거죠, 공기 속에. 그럼 이 친구들이 계속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당장 그래서 빨리 탄소 중립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오늘 안녕 지구 영화 많이 보네요.